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종목은요. 먼저 하나오션, 또 금호석유화학, HL만도, OCI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오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27% 빠지면서 14만 3,5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올해 월초부터 하나오션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우리가 이제 되게 안 올라온 것 같지만은 네. 예, 이렇게 올라왔죠. 요때가 이제 딱 요 칸이 월 칸입니다. 그래서 요 첫날부터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게 올라왔는데 이게 무려 26%예요. 오, 꽤 많이 올라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초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4% 정도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흐름으로도 그렇고.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오션의 내용을 좀 한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오늘 주가는 빠지지만은 목표주가 상향이라는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필리와 오스탈로 간다. 결국 이제 필리 조선소와 오스탈 조선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고 4분기 실적은 컨센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양 부분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4분기는 즐거운 성과급의 계절입니다. 네. 조선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성과급을 줘야 되고 협력사도 이제 동일 비율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면서 컨센서스 3,930억을 하회하는 3,366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가 주가는 30%나 올라왔는데 실적이 하회해? 이것도 이제 약간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하나오션이 계속 2023년도, 4년도에 눌려 있었습니다. 25년도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살려준 거 아니면은 하나오션은 다른 기업들보다 펀더멘탈이 되게 약했었어요. 네. 수주를 잘 못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수주분의 인식 시점이 빨라져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신조성과가 2024년에도 계속 우상향을 기록했고 그 얘기인즉슨 23년 매출액이 반영되는 수주분이 매출로 반영되는 기업들보다 이 회사의 실적은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수주분 매출 반영이 끝나면은 사실은 이제 빨리 수주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괜찮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상성 같은 경우는 연초에 뭐 보여줬지만 현대중공업이 보여줬지만 LNGC 쪽의 수주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오션도 북미 LNGC 그리고 탱커 중심의 견조한 수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해양 부분 같은 경우는 페트로브라스 쪽의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토탈 에너지의 비너스 프로젝트 등 다수의 수주 타겟이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특수선, 즉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군함이나 이런 쪽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캐나다 잠수함 그리고 태국의 후속 호위함, 에스토니아 쪽에 또 함정까지 해서 추가적인 수주를 할 수 있는 풀 자체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오션의 수주 가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14만 4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하는데 이 실적은 2028년도 추정 EPS에 그럼 왜 조선사들은 2년 뒤, 3년 뒤 걸 끌어오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어차피 이제 조선사들의 실적이라는 것은 2026년도인 현재의 2024년도의 수주 물량을 가지고 실적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조선사들의 실적이라는 것은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2027년, 2028년도의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냥 똑같아요. 환율만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자재가 갑자기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은 똑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실적 가지고 하나오션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올해 실적은 재작년도에 수주한 물량인데 네. 그래서 2028년도에 추정치를 바탕으로 23배 PER을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필리조선소뿐만이 아니라 최대 주주가 된 오스틸의 미국 자회사인 오스탈 USA를 통해서 동사의 군함이나 이런 쪽에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멀티플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 요인이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 제가 뭐 며칠 전에 이제 강영태 애널리스트와도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 하나오션만 사실은 실적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SK증권의 리포트였으니까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오션 리포트 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은 금호석유화학인데요. 최근 3거래일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43% 빠지면서 현재가는 13만 8,100원이네요. 네. 뭔가 뉴스가 있었나요? 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올라온 것은 결국은 이제 1분기부터 실적이 매우 좋아질 거야라고 갑자기 막 증권사들이 달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 4분기는 별 볼 일 없어. 제가 항상 얘기했죠. 4분기 어닝 시즌에 네. 자꾸 1분기, 2026년 이런 걸 얘기하면은 4분기 실적이 별 볼 일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2025년 특히 이제 4분기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4분기는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 혹은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주가가 먼저 반영될 수 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금호석유가 화학주 내에서 신고가를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부진한데 목표 주가는 오히려 17만 원으로 상향을 한 신영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영업이익은요.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쉽긴 해요. 368억 전망을 합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사실은 이제 업황이 좀 괜찮을 때 경상적인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1,500억에서 2,0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인데 368억이라고 한다면은 실적은 분명히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실적이기도 해요. 컨센서스를 30% 가까이 하회한 부진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의 실적은 합성고무 그리고 기타 이제 합성 수지 쪽 그리고 페놀 이 세 개의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합성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합성고무가 10에서 12월 달까지 원재료인 부타디엔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부타디엔 가격과 그리고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합성수지와 페놀 쪽 금호 PMB에서 하는데 계절적인 이제 비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QOQ 대비 모든 사업부들이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1,015억으로 QOQ 대비 176% 급격히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합성고무의 영업이익, 즉 합성고무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타이어 타이어 쪽에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무장갑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부터 부타디엔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동사의 이제 합성고무라고 할 수 있는 SBR, 그냥 BR, SSBR 이런 것들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서 네.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보유하고 있던 부타디엔 같은 경우도 뭐 평가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페놀이나 이런 것들도 회복세를 보이게 됩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합성고무의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NCC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롯데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뭐 여천 NCC 쪽의 사업부들 이런 쪽들이 막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합성고무의 원료인 부타디엔 같은 경우도 역시 나프타 설비에서 찌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NCC 설비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이 당연히 물량이 줄어들게 되겠고 네. 비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동사의 주요 제품군들, 합성고무 쪽의 제품군들의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판가가 높은 제품군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 회사의 이제 실적 모멘텀 중에 하나가 MB라텍스, 수술용 장갑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호황으로 막 금호석유화학이 제 기억에는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돈이 되니까 중국이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얘네는 막 10분의 1 가격으로 후려쳐서
만들었어요. 근데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엔비라텍스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이 이제 안 되겠다. 중국산 쪽에 관세를 매겨야겠다. 지금 이제 2배 가까이 관세를 매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업체들이 이걸 많이 만들었는데 이쪽이 이제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의 금호석유화학은 말레이시아 장갑 업체들의 가동률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실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탑글로브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25년 대비 2026년도의 가동률을 10%포인트 상향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얘기인 즉슨 동사의 엔비라텍스 원료 쪽에 대한 수요 자체도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원래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업황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인데 올해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화학주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금호석유화학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신고가가 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금호석유화학 봤고요. 다음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오늘 0.83%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69,900원입니다. 야, 역시 로봇주 가는 기업 네. 함부로 안 좋게 얘기하면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뭐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뭐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제가 이제 시장의 반응을 파악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를 했다. 네. 중국 쿵푸하는 로봇이 전부가 아니다. 스텝 밟아봤자 일 잘하는 로봇이 최고인데 아틀라스가 그거였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CES에서 아마 최우수 로봇 이런 걸로 또 휴머노이드로 선정이 됐을 거예요. 아틀라스가.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반영되면서 지금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HL 만도도 사실은 자동차 부품 쪽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이 회사도 4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오히려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로봇이나 우리가 이제 목적 기반 이 비클이죠. SDV와 같은 기대감들이 반영되며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상향이 됐고 이에 따라서 목표 PER을 14배나 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는 뭐 최민수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전자가 뭐 1.5에서 6배, SK하이닉스가 1.8배 정도의 PBR이 상단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상단을 모두 다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현대차나 기아, 만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얘기해서 PER은 한 6배, 7배, 기아가 좀 더 많이 받고 HL만도가 아무리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회사다 하더라도 네. 막 2배, 3배 이렇게 받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이 실적이 올라가서 자동차가 좋아져요. 이거 해봤자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끝없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YOY-22% 867억으로 부진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전방 고객사의 생산 부진 자동차 업종군들이 좀 4분기에 물량이 둔화가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그나마 이제 로컬 OEM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차 신공장 이런 쪽에서 만회하는 정도의 흐름이었고 이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망치를 하회하는데 전장품 비중 상승과 환율 상승은 긍정적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물량 부진에 따른 고정비 그리고 얘네도 관세 비용 부담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 악화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계속 가져가는 이유 결국은 로봇 쪽이죠. 지난 12월 달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신성장동적으로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만도가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굉장히 정밀한 부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OEM 업체인 현대기아에게 어마어마하게 양산을 했다라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정밀기계 부품 쪽에는 당연히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회사는 2026년에서 2027년도 수주 진행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주가 결정이 되면은
양산화 모델 작업을 하고 공장 건설을 하고 시범 생산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도 액추에이터 매출 반영은 2028년도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액추에이터가 회사의 실적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자동차 부품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도가 가장 그래도 현대차 그룹에 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산 품질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자동차 부품 고객들 중 일부가 휴머노이드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왜 휴머노이드를 만드느냐, 왜 자동차 업체들이 휴머노이드를 많이 하느냐. 중국의 유니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결국 로봇 만들어서 어디에 주냐면요, 네. 다 자동차 업체들에게 웬만하면 주고요. 또 하나가 물류 업체예요. 거기가 단순 반복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쪽 고객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로봇 밸류체인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HL 만더는 그러한 고객사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밸류에이션 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HL 만도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HL 만도 리포트 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제 OCI 볼 텐데요. OCI 오늘 2.03% 오르면서 현재가는 65,400원입니다. 어제도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12% 상승했었네요. 네, OCI는 제가 이제 항상 들고 나온 기업이 이제 OCI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은 다른 기업이에요. 지주사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이에요? OCI 그룹은 맞는데 태양광을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홀딩스와 사업회사를 분할을 하게 되는 사업회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회사가 좋은 사업을 다 가지고 이제 뚝 떨어져 나가니까 지주사가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OCI 홀딩스라는 회사는 OCI 그룹의 가장 중요한 태양광을 홀딩스가 가져가고 있고요. OCI는 우리가 이제 탄소 나노 튜브 뭐 이런 것들이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만 따로 떼갔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보시면은요, 네, OCI 홀딩스는 시가총액이 2조인데 네. OCI는 5,900억밖에 안 되는 약간의 이제 특이한 모습이 좀 벌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이제 OCI는 거의 안 들고 왔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네.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OCI 그룹은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폴리실리콘을 바탕으로 한 실리콘 웨이퍼라는 것은 크게 이제 반도체 쪽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산업 쪽에 웨이퍼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자르면은 딱 이제 침 모양으로 자르면은 그게 이제 태양광 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복잡한 회로를 새기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OCI는 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리콘 웨이퍼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을 다 하지만은 중요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이제 OCI 홀딩스가 다 가져갔는데 갑자기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면서 OCI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OCI는 돈 안 되는 건 다 떼갔어요. 반도체용 화학 제품 폴리실리콘이나 아니면은 인산,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용 케미칼 기업들이 하고 있고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베이직 케미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반도체용 화학 제품이 있고 네. 베이직 케미칼 그리고 이제 카본 블랙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직 케미칼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2022년도에 10.3%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2025년도 하반기부터 세게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 회사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률이 3년 만에 10.3%에서 2.8%로 급격히 악화가 됐습니다. 근데 2025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 반도체 소재 사업부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 쪽에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피치는 이제 재련 이런 것들을 하는 카본 케미칼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2022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9.6%였어요. 네. 거의 10% 육박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작지만 회사의 성장 동력이다 이러면서 이제 떼냈는데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업 적자가 3분기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손상 차손을 대부분 다 반영을 했어요. 비용을. 그리고 물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24년도에 영업이익 1,100억을 기록한 뒤 2025년 3분기까지 적자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800억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고 2024년도에 일회성 이익이 300억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 제외하면은 2024년보다도 높은 실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턴어라운드의 정석의 해가 올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OCI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잊고 있었던 기업이지만은 정말 부담 없이 또 볼 수 있을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OCI까지 봤습니다. 오늘 증시는 사실 좀 심심하네요. 네, 그런데 뭐 오후까지 이렇게 갈 것 같은가요?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증시 자체는 네.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 중심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지금 올라서면서 드디어 4,700선을 그러네.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국 증시는 어떤 느낌이냐? 약간 답답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뭐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부분들을 다 털어내는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분명히 이제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작년도에 너무 좋았었던 상황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꽤 있겠지만은, 12월 달에 20%, 1월 달에 이렇게 12% 부담감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신규 포지셔닝, 그러니까 내 주식 비중은 한껏 올라가 있을 거고, 거기에 더해서 현금 비중을 막 더 쓰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신규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느껴진다. 특히 이제 오늘 시장을 봐도, 네.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한 이틀 올라왔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내가 좀 늦어져서 오늘 사볼까 이러면은 사실은 꼭지를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빠르게 매매를 하던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시장 코멘트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그 관세 관련된 내용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되게 중요한 뉴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시다면 오후 방송에서도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밖에 너무 춥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